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8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분개할 경우 가, 나의 계정 과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우현 상사는 거래처에서 컴퓨터 10대, 한 대당 80만 원을 800만 원에 매입하고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했다. 단 5대는 판매용, 5대는 영업부의 업무용으로 구입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려고 구입한 컴퓨터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기록될 거고요. 400만 원, 5대 곱하기 80만 원, 그지?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영업하는데 컴퓨터 쓸 거다 이겁니다. 요거는 유형자산이다, 그지? 그래서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대변이 문제야. 자, 똑같이 우리 회사가 약소금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주된 영업 활동인 상품을 구입하면서 약소금 발행할 때는 뭐라고? 지급어음 계정이라고. 그와 달리 주된 영업 활동 아닌 비품, 유형자산 구입하면서 약소금 발행하면 어음 발행했다 하더라도 뭐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 계정 사용한다라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가는 지급어음, 나는 미지급금. 정답은 지급어음, 미지급금 되어 있는 4번이 정답. 아시겠죠? 굉장히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십시오. 됐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약소금 발행했다고 대변을 무조건 홀랑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지? 상황이 어떤지를 꼭 파악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문제 2번. 다음 중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낸 것으로 잘못된 것은? 총계정 원장을 묻고 있다, 그지? 전산회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모든 학습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 차지해야 하는 것이 총계정 원장을 작성을 너 잘 할 수 있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증가, 반대쪽이 감소. 외상 매출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이거든요. 왼쪽에 증가, 그 반대편에 감소가 기록된다. 틀렸다, 그지?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차입금 부채다,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증가 오른쪽, 반대쪽 감소. 이자 수익 수익입니다.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증가, 반대쪽에 감소. 다만 수익 비용의 경우 증가, 감소라는 용어 대신 발생, 소멸이라고도 용어 쓴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맞네요. 그래서 정답 2번.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주 출제된다, 그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지? 첫 번째 현금입니다. 진짜 통화, 뭐 지폐 동전 같은 통화,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 자기압 수표, 뭐 그지? 타임 발행 당좌 수표 이런 것들.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 합한 거를 현금이라고 부른다, 그지? 그다음 언제든지 돈 뽑아 쓸 수 있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같은 거를 요구불예금이라고 부른다, 그지? 요구불예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고. 그다음 세 번째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 그리고 은행이 만든 각종 금융상품들
중에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통화 대용 증권을 합한 현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같은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 이런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자,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봅시다. 보통예금, 요구불예금이다, 그지? 맞고.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말한다, 그지? 통화 대용 증권이다, 그지? 맞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5개월인 채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무증권이라면 맞아. 그런데 이건 5개월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서 통화 대용 증권이다, 그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다. 됐죠? 자, 문제 풀어봤고, 타인 발행 수표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용어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 조금 정확하게 수정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다. 됐죠? 문제 4번.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는 것은 시산표, 재무상태표, 분계장, 현금 출납장 자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답은 1번 시산표가 되겠네요. 시산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의 표로 쭉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시산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거 맞는지 확인하는 기능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총계정 원장이 잘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 작업을 결산 예비 절차라고도 불렀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뭡니까?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기업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자본 변동표가 될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 자본에 대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기초의 자본이 이랬고 기말에 자본이 이렇습니다. 그 사이의 변동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자세하게 나타낸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현금 흐름표가 될 것입니다. 현금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다. 기초에 현금이 이랬고 기말에 현금이 이렇습니다. 요 사이에 현금이 이렇게 변동되었습니다라는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는 것 현금 흐름표.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뭡니까? 재무상태표지 뭐. 키워드 일정 시점 현재, 그지?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표현했네. 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이렇게 키워드 딱딱 정리하자. 자,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 복습해 볼까?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앤드 하나 더 있었다, 그지?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웁니다.
문제 6번. 4월 1일에 구입한 시설장치 단 취득원가 3천만 원, 잔존가액 0원, 내용연수 10년이고 결산 연 1회랍니다. 요거에 대한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액법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3천만 원, 잔존가치 0원을 뭘로 나눕니까? 내용연수 10년으로 나눕니다. 요게 1년치 감가상각비입니다. 너무 쉽다 그지? 그래서 조금 변형을 했네요. 언제 취득했습니까? 1월 1일에 취득했으면 1년치 상각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런데 4월 1일에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몇 달? 9달치만 계산해야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열심히 계산한 거에다가 12개월분의 9달 이렇게 계산하면 최종 정답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은 300만 원이거든요. 그거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225000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봤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월할 계산했다 그지? 그지? 회계학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월할로 하는 겁니다. 365분의 몇 하면 틀리는 건가요? 뭐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계학에서는 월할 계산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풀고 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요대로도 뭐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 조금 더 문제를 친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지? 요 사이에다가 내용연수 10년, 결산 연 1회 요 사이에다가 월할 계산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가정을 적어주는 것이 조금 더 완벽할 것입니다. 자료 하나 끼워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기부금 비용이다 그지? 손익계산서에 적힐 겁니다. 재무상태표 아니다 그지? 정답은 1번. 자, 영업권 뭐였습니까? 무형자산이었습니다. 개발비 무형자산. 자본금 자본이다 그지? 그래서 요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맞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기 투자 자산 세 가지 개념을 합한 거다. 그치?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매매 증권 요 세 개를 합한 거고 당좌 자산 맞다 그지? 매출 채권 받으럼하고 외상 매출금 합한 게 매출 채권이고 당좌 자산 맞다 그지? 선급 비용 당좌 자산 맞을 거고 정답은 4번 제공품이 될 것입니다. 제공품은 재고 자산에 해당하더라.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도소매업을 가정해서 출제가 됩니다. 도소매업은 뭡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좀 마진 붙여서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도소매업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이름은 뭐라고? 상품이다 이겁니다. 상품의 의미는 뭐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물건을 사와서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겁니다. 뭘로? 주된 영업활동인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게 상품이고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에서는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제공품이라는 것은 제조 기업에서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이면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일반적으로 출제되는데 제조기업에서 사용하는 재고자산인 제공품이라는 것도 이렇게 가끔 등장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알아두자 이겁니다. 제조기업은 뭡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물건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먹습니다. 자, 제조기업은 원재료 구입해 가지고요. 우리 직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작업합니다. 노무비가 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종 경비들이 듭니다. 뭐 전기료도 들 거고 가스비도 들 거고 그지? 그런 노무비도 생기고 경비도 생기고 그렇게 세 가지 원가가 들어갑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원가가 다 합해가지고 뭐가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물건을 제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제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의 재고자산은 상품,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은 제품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제조기업에서 재고자산은 제품 외에도 몇 가지 개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만들려고 원재료 구입했어. 그런데 아직 사용 안 하고 12월 31일에 창고에 남아있는 원재료들이 있을 거다, 그지? 그것도 재고자산에 해당할 거야. 주된 영업활동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물건이 좀 남아있다 이겁니다. 원재료도 재고자산. 그 다음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반쯤 만든 상태에서 12월 31일 결산일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쯤 만든 상태에서 끝나버린다, 그지?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창고에 있겠지, 그지? 그거를 제공품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공품도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다. 그래서 제조기업은 이런 세 가지 이름의 재고자산이 등장한다. 됐죠? 그 중에서 제공품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했다. 됐죠?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이름은 좀 알아두자.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줍니다. 문제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8월 31일 현재 월말 상품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선입선출법 문제네요.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 월초 재고는 없답니다. 기초 재고 없다 이겁니다. 자, 상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에 적히고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에 적힙니다. 자, 기초금액 0이었고요. 자, 8월 2일에 매입했답니다. 800개 매입했고요. 한 개당 550원 주었답니다. 8월 20일에 350개 매입했고요. 한 개당 540원에 매입했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 나올 겁니다. 왼쪽 금액과 오른쪽 금액이 똑같다, 그지? 자, 그래서 요 합한 금액을 두 개로 나누어 먹는다 이겁니다. 팔린 거는 매출 원가라는 걸로, 기말에 남아 있는 거는 기말 재고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먹는다. 요 나누어 먹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겁니다. 선입선출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후입선출법도 있고 뭐 그지? 각종 방법이 있었는데 선입선출법이랍니다. 자, 매출이 900개랍니다. 900개. 그러면 자, 800개 플러스 350개 몇 개입니까? 1150입니다. 1150. 에서 900개 팔아먹었답니다. 그러면 250개가 남아있겠네요. 됐죠? 자, 이제 단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뭐라고?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답니다.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250개는 뭐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이 기말에 남아있다. 그지? 둘 중에 뭐 가장 최근에 구입한 요 단가 540원짜리가 350개 구입했다. 그지? 그 중에서 250개가 남아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540이라고 적을 수 있다. 계산합시다. 250 곱하기 540 135000 됩니다. 그지? 정답은 2번. 됐죠?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은 한국 상사의 자료이다. 당기 총수익으로 오른 것은 뭐 이것도 단골 메뉴다. 그지? 자, 기초에 재무상태표가 있고 기말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기초 자본이 20만 원, 기말 자본이 100만 원이랍니다. 80만 원 늘었다. 그지? 80만 원 증가했는데 요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요? 당기순이익이다 이겁니다. 당기순이익 자, 당기순이익은 뭡니까? 총수익 빼기 총비용입니다. 지금 총수익을 구한다. 그지? 총수익 빼기 총비용, 총비용은 300만 원이래. 요게 당기순이익이고 요거 때문에 80만 원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출자한 게 10만 원 있답니다. 추가로 출자하면은 자본이 늘어난다. 그지? 요것도 감안해 줘야 되겠네. 80만 원은 당기순이익하고 추가로 출자한 10만 원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80만 원이었답니다. 이제 정답 구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70만 원이라고. 70만 원은 총수익 빼기 300만 원이래. 그러면 총수익은 얼마라고요? 300만 원하고 70만 원 더한 370만 원이 되겠지 뭐. 그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설명의 A, B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 취득하면 뭐 재고 자산. 정답 나왔네. 2번이 정답 되겠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자산 취득하면 투자 자산.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어디에 땅값이 오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 시세 차익을 노려서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 샀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회사 영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아니고 투자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정 과목은 토지 계정 과목이 아니고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어디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거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12번. 손익계산서상의 계정 과목 중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접대비, 판관비고요. 보험료생비, 판관비고. 기부금이 영업 외 비용이다. 그지? 정답 3번. 세금과 원가, 판관비에 해당할 것이고. 됐습니다. 13번. 다음 거래 중 8월 3일 거래 분계 시 차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1월 1일 현금 1,0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해봅시다.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본금, 자본의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될 겁니다. 8월 3일 사업주가 회사 주인이 사업주 자녀 등록금 납입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350만 원을 인출했답니다. 회사에 이제 회사 만들 때 처음에 자본금 출자했는데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개인 기업의 경우 언제든지 자본금 뽑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돈 뽑아갔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돈 현금으로 뽑아갔다라고 가정합시다. 현금 다시 350만 원 뽑아갔어. 차변 이제 자본의 감소 기록합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의 경우 회사 주인이 수시로 돈을 넣었다가 뽑았다가 막 그렇게 한다고 그때마다 자본금 계정 과목 건드리기는 힘드니까 임시 계정 과목인 인출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350만 원. 그리고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했답니다. 기중에 자본금 변동이 얼마가 있었는지 보니까 딱 한 건밖에 없었대. 8월 3일 날 350만 원 뽑아간 거 요것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제 파악이 되었고 이제 12월 31일 되면 정식 계정 과목으로 이제 고쳐야 될 거다 이겁니다.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정식 계정 과목 자본금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지? 이렇게 회계 처리 분석해 보았고 8월 3일 요 분기다 그지? 요때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 이름 뭐였다고요? 임시 계정 과목인 인출금이었다. 정답은 4번. 됐죠? 지웁니다. 문제 14번.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은 얼마일까요? 뭐 이런 것도 단골 메뉴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항목이 있습니다. 상품, 건물, 촬영 운반구 모두 자산이다. 그지? 요 세 개 합한 거 얼마입니까? 4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15만 원 1050000입니다. 자본금 이거 자본이다 그지? 50만 원. 그렇지? 그건 빈값 채우기지 뭐. 부채 얼마입니까 그러면? 1050000 빼기 50만 원. 55만 원이지 뭐.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은 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글자 많다 그죠? 자, 읽어봅시다. 외상 매입금은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다. 주된 영업활동을 일반 상거래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을 구입해서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때 쓰는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이다. 그지? 그리고 채무, 요때의 채무는 뭐 줄 돈이다라는 의미다.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이제 줄 돈이 생겼다. 그지?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랍니다. 맞다. 그지? 2번 선수금은 상품을 주문받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았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지? 우리가 물건 팔 건데 계약금으로 돈 미리 받았답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된다 이겁니다. 왜? 나중에 받을 돈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계정 과목은 선수금. 맞습니다. 3번 가지급금은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외부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업이 급여 등을 지급 시
종업원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한다. 길게 적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급여 줄 때 급여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전부 다 주지 말고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급여 받는 종업원이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종업원 대신해서 회사가 일정 금액을 뗐다가 원천 징수했다가 그거를 잠깐 들고 있다가 그 직원 대신해서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 준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원천 징수라고 부르고 법에서 딱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직원 월급 줄 때 다 주지 말고 그걸 좀 떼놓는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떼놓은 금액을 우리 회사가 먹는 게 아니다 그지? 어차피 그 직원 대신해서 나라에 납부해야 되므로 부채에 해당하고 계정 과목 이름은 뭐였다고요? 예수금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거지. 정확하게 해드리려면 예수금으로 수정되어야 된다. 뒤에다가 적을까?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금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되겠다. 4번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이다. 그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됐죠? 문제 풀어봤고 3번 지문 지문이 길기는 하지만 의미는 알겠다 그지? 그런데 저도 회계학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회계학 종사하는 분들이 국어에 조금 약한 것 같아. 문구가 너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자연스럽게 고쳐가지고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중요하진 않지만 의미는 통하지만 조금 깔끔하게 문장 고칠게요. 자, 미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외부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즉 그 직원에서 대신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기업이 급여 등으로 지급할 때 이거를 급여 등으로 지급할 때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전부 뭐 이다 뭐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는 또 뭐 계정 과목에 해당한다 이것도 좀 어색한 것 같아. 그냥 뭐 이것도 이다라고 꽂으면 되지 뭘. 이렇게. 어차피 이 기출 문제를 우리 교재에 수록할 거잖아, 그지? 이왕 교재에 수록할 때는 좀 깔끔하게 국어 같은 건 조금 보완된 상태로 수록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는 분들 문구 수정해서 학습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8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